네, 다음은 4P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프로세스는 3C 분석과 스와트 분석을 해서 환경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고 그 SDP 전략을 실행하는 4P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터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객의 욕구 충족물로 이해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관리자는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드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품은 고객의 물리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에 공연하는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진 총제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적 편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제품 범주인데 구매자가 진실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바로 핵심적인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진실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나 제품,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제품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제공하는 욕구 또는 편익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은 마케팅 관리자가 기본적인 편익을 기본적인 제품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마케팅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 제품은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정상적으로 그 제품으로부터 기대하고 동의하는 여러 가지 속성과 조건들의 조합을 가진 것이 바로 기대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 제품은 소비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을 떠나서 기초 제품보다 더 나은 특성, 스타일, 상품명, 포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의의 제품이란 뭐냐?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적 경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들이 고객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광의의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쟁은 근본적으로 광의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품만 좋아도 팔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광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의의 제품 수준에서 나타나는 경쟁 형태에 따라서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와 소비 시스템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의의 제품 전략에는 첫 번째, 우리가 지적돼야 되는 것이 뭐냐? 비용을 수반한다. 좀 더 비싸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면 이것들에 대한 저가 업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삼성이 좋은 비싼 핸드폰을 만들지만 샤오미가 그거와 아주 비슷하면서도 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 제품이란 무엇이냐? 미래의 제품에 궁극적으로 추가해야 될, 그러니까 미래의 제품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 추가돼야 되는 제품과 특성을 겸비한 제품이 바로 잠재적인 제품이라 볼 수 있고요. 광의의 제품이 현재 시점에서 제품에 포함해야 될 내용을 서술한 것이지만은 잠재적 제품은 가능한 제품의 진화 내용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정책이란 무엇이냐? 기업이 제품을 어떻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시킬 것인가를 하는 그런 제품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품 계획과 제품 개발과 제품 관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 계획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의 필요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은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제품 조사, 제품 디자인 및 품질을 포괄하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개량이나 새로운 용도 개발을 하는 것을 제품 개발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관리는 제품 생애 주기상의 모든 면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품에 대해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관리 쪽에서는 신제품 아이디어 창출, 발견,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심사, 조사 업무, 물리적 제품 개발의 조정, 제품의 브랜딩, 포장, 제품의 시장 도입, 시장 개척, 기존 제품과의 개량이나 실용도 발견, 수선 및 서비스 제공, 제품 폐기 등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품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란 무엇이냐? 한 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모든 제품의 총합 또는 제품 계열 및 제품 품목의 일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계열은 기업이 제조 판매하는 하나의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나 용도, 판매 경로, 가격 범위, 기능, 원재료, 제조 공정들이 모두 유사해서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의 집단을 제품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품 믹스는 그러한 모든 제품 계열들의 일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품목은 무엇이냐? 규격이나 가격 외양 등의 속성이 다른 하나하나의 제품 단위를 바로 제품 품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품 믹스의 폭은 얼마나 다양한 제품 계열을 가지고 있느냐를 것을 보는 것이고, 제품 믹스의 깊이는 각 제품의 계열이 얼마나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의 핵심 도전 과제는 어떻게 차별화하는 것인가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기능, 디자인, 그 다음에 품질 수준, 포장 형태, 상표, 서비스, 고객 지원, 보증, 이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가지고 타겟 고객 1, 타겟 고객 2 그들마다의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를 만드는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극대화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극대화를 통해서 이익 지향, 매출 신장,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고, 가격이란 무엇이냐? 소비자가 제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죠. 잘못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는 많은 손익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수립은 제품의 편익, 기업의 전략,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가격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편익, 기업의 전략,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가격 책정을 고려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편익의 수준이죠. 편익이란 무엇이냐? 제품의 품질, 상품 인지도, 구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기업의 전략, 그리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편익과 가격에 대한 상이성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높은 편익을 주는 것이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뭐냐?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거나 신제품이거나 고급 브랜드 제품일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뭐냐? 생존 차원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은 기업이 원가 위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격 포지셔닝을 위한 분석을 수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품의 수요, 원가,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격 결정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자사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의 가격 전략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가격은 상품 라이프 사이클 따라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싸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 라이프 사이클 따라서 가격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도입기에는 초기 고가격 전략을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아예 처음 나올 때부터 아주 저가격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경쟁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수요층도 가격에 민감한 중류계층에까지 확대되니까 자연히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요. 성숙기에는 가격 인하나 가격 할인 같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으로써
원가 절감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쇠퇴기에는 당연히 판매와 이익이 떨어져서 상품을 단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격 포지셔닝을 위한 분석을 3C 분석이라고 하는데, 3C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 한계 범위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 3C는 첫째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느끼는 편익은 가격보다 높거나 최소한, 그래서 고객의 편익은 가격 상한선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원가, 코스인데 이것은 원가 결정의, 가격 결정의 하한선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원가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자, 컴피티션에 따라서 고객의 편익이나 원가 가격 범위 내에서 경쟁자 제품의 가격을 고려해서 자사 제품을 포지셔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상한선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하한선은 무엇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실제 가격은 어떻게 되는 데서 이 3C라는 것을 갖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가격 상한선은 고객의 편익이고요. 기준점을 찾는 방법은 고객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고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얼마나 가치를 주는 것인가. 예를 들면 애플의 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로 팔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포지셔닝 케이스는 고객의 제품의 경쟁자의 제품을 고려해서 경쟁사 가격을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가격의 하한선은 원가 구조를 보고 자사의 원가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하한선을 가져가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경쟁사보다도 더 싼 가격에 팔면서도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통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케팅 경로나 판매 경로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옮겨가는 전 과정을 유통 경로로 합니다. 유통 경로는 어떤 유통 구조화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의 결합을 유통 경로에 속하는 것이고요.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시간, 장소, 형태상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상의 불일치라는 건 무엇이냐?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시간상의 불일치입니다. 쌀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쌀은 가을에만 생산되지만 소비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소상의 불일치입니다.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가 불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의 경우 생산은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만 소비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형태상의 불일치라는 것은 생산되는 형태와 소비되는 형태가 다른데, 쌀의 경우 생산지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되지만 소비자는 10kg, 20kg 같이 소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유통구조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생산자, 중간상, 최종 소비자의 흐름에서 순방향의 흐름은 무엇이냐? 물적 소유나 소유권이나 촉진이고요. 역방향은 이러한 것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금이나 주문입니다. 쌍방향으로는 구매 협상이나 금융, 위험 부담, 정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구란 무엇이냐?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기까지 거치는 수단이나 기구의 총칭인데, 예를 들면 수송이나 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구 및 유통조직은 기업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판매 경로는 유통기구 중에서 자기 제품의 유통 경로로서 선정한 판매업자의 결합을 바로 우리가 판매 경로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의 기능을 보면 첫째는 물적 소유가 있습니다. 물리적 제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운반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한 유통기관으로부터 다른 유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객을 유인해서 제품에 대해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주문 기능, 제조업자로부터 경로 구성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역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금 지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기능이고요. 여섯 번째 기능으로는 협상이라는 기능이 있죠. 가격을 포함해서 매매 조건에 대해서 거래 협상을 하는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 기능입니다.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기능.
8번째로는 위험 부담 기능이죠. 경로 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입니다. 9번째로는 정보 기능, 고객이나 경쟁자, 상품, 기타 마케팅 환경 요인에 대한 마케팅 조사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유통 분야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유통 기능들 중에서 촉진, 협상, 주문 접수, 관계 유지 등을 생산자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이나 소매상 같은 중간상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컴퓨터 회사인 델은 중간상을 배제하고 대부분의 유통 기능을 생산자가 직접 수행하는 회사들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그 매출을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을 배제하는 것을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통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조업자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인 경우죠. 이 경우는 제조업자가 가구 방문 판매나 우편 주문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제조업자가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전제품이나 의류, 자동차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팔고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주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매자가 소량의 제품을 구매해서 파는 제품들인데 결국은 자가 소매업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거나 강력한 도매상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생필품이나 잡화 같은 것을 파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제조업자, 대리상, 소매상, 소비자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대리상인데 다수의 대규모 소매상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경로의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자, 대리상,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경우인데 제조업자의 대리상이나 거간, 산지의 수집상이나 중개상들이 도매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판촉입니다. 판촉 또는 판매 촉진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구매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에 대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여 판매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노력의 일체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수요를 발생시키는 마케팅 수단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경우에도 프로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프로모션 이미지를 만들어서 간접적 이윤을 창출할 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일스 프로모션은 소비자가 제품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에게는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해서 제품의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촉진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보면 첫째는 푸시 전략이 있죠.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판매 촉진이나 인적 판매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제품 선택이 구매 현장에서 결정되는 상황의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광고나 판촉 등을 사용하여서 최종 소비자의 브랜드나 제품을 알려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고가의 제품이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은 광고 프로모션입니다. 광고는 무엇이냐? 광고는 제조업자에게 제품 판매 수단으로 고객에게 정보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로 보면은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는 정보 전달과 동시에 구매를 자극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도 공헌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을 널리 알려서 다른 기업보다는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변화의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인식 변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변화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고 프로모션입니다. 다음은 PR 프로모션입니다. PR 프로모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의 뉴스나 논설의 형태로 다루게 함으로써 구매를 자극하는 형태이죠. 그리고 프로모션의 주요 수단을 보면은 특별 행사기에 공공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간행물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행사 기획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나 전시회, 운동 경기 등의 개최나 후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공 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 미아찾기, 공공건물 등 건전한 사회운동에 후원금을 기부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매체나 기업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기업의 사보, 그다음에 연간 기업 보고서, 제품 브로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소비자 판촉 기법으로는 쿠폰이 있는데, 쿠폰은 소비자의 재구매를 위해서 기존 고객에게 발송되는 쿠폰과 신규 고객 창출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무료로 배포되는 쿠폰 등 다양한 것이 있고요. 다음은 컨테스트와 경품 있죠. 컨테스트를 통한 상품과 응모권을 통한 추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샘플링입니다. 샘플을 고객에게서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화장품이나 통신사, 가전제품 등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료 사용 방법이죠. 또 하나는 가격 할인 방법입니다. 1+1 행사나 보너스 팩 구성, 그 다음에 치약과 칫솔처럼 묶어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골 고객에게 보상하는 방법. 이 경우는 충성도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연계 촉진, 기업과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연계 촉진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촉진 전략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촉진하는 형태인데, 실행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공, 이메일 마케팅,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B2B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프로모션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쿠폰이나 코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비오지오, 바이원 겟원 프리 같은 캠페인도 없습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제품을 소비자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판매 촉진 기술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전시회나 전시회를 사용하는데,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고 파트너십을 뿌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강구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전시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쟁업체의 실적도 출정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는 투자할 기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플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출시하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온 경우에는 제조업체는 무료 샘플을 잠재 고객에 보냅니다. 목표는 무엇이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여 구매 결정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격이나 방식도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입찰하는 역경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가격 인하와 경쟁하기 위해 제품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낮은 입찰자가 경매에서 이기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판촉물을 갖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로고가 있는 뭐 열쇠고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하죠. 제품 이름 있는 티셔츠, 블랜드의 마스코트 이미지가 있는 펜 같은 것을 제공해서 회사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B2B 판매에서 매우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판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동향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목표 고객과 이벤트 스타일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홍보, 광고 등 4PM 믹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기획, 매장 연출, 고객 관리, 경품 해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제품이 처음 판매되는 신제품이라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샘플링과 테스터 고객을 활용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제품 보급을 위해서 쿠폰이나 가격 활용 등의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고요.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속하여 하나의 목표과 컨셉으로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 영업 전략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희가 마케팅 목표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SDP 전략 수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4P 전략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